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들, 영재 아이들 키우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키웁시다, 영재 아이들을 함께 키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가 캠페인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가 많은 의견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재 아이들에게 차별화 교육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차별화 교육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그럼 차별화 교육이라는 말이 뭐냐? 다르다는 것이죠. 영재 아이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영재 아이들에게 딱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보통 교육, 일반 교육과는 다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영재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IQ를 갖고 얘기해도요, IQ가 130 이상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흔히 IQ 기준으로 영재라고 합니다만은 130에서 145, 145에서 160 이렇게 뭐 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재, 그 다음에 뭐 아주 수준 높은 영재, 아주 고도 영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IQ만 갖고 봐도 그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그런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차별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 첫째, 일반 교육은 영재들의 그 특수한 학습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교육을 말하는 거죠. 학교 교육을 말해요. 학교 교육을 가지고는 이 영재 아이들의 아주 특수한 또 특별한 그런 학습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 우리가 이 특수한 학습 요구, 특별한 학습 요구라는 것을 영재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일반 아이들보다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파고드는 힘이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제 집착력 같은 것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또 관찰력이 대단히 깊어요.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보거나 그럴 때 깊숙하게 파고드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주제나 한 가지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죠. 또 특별한 감성 같은 게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감성, 예를 들면은 기쁨과 슬픔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상상적인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이를 말해서 과흥분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흥분성을 그런 보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일반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흔히 영재들이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 교육적인 요구, 학습의 요구,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장애 아이들을 특수교육이라고 그래요.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을 특수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특수교육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영재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영재 아이들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 교육이라는 것도 특수교육의 일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학교 교육, 일반 교육을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단 교육. 집단 교육은 영재들의 학습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재들의 학습 속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영재들은요, 첫 번째 뭐냐? 빠르다는 겁니다. 영재라는 의미는 precocious라고 해요. precocious, 즉 빨리 가는 그런 뜻이거든요. 빠르다는 것이죠. 조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재를 말할 때 옛날에는 이 조숙한 아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자신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이런 것이 논리적인 과목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논리적인 과목의 대표적인 것이 수학이죠. 수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선행을 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 학년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는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하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그런 법이 있는데 선행학습 금지법에도 영재 교육은 제외라고 했어요. 영재 교육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시켜도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신만의 속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빨리 가는 아이들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학교 가면요 20명, 25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앙에 있는 중앙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은 교육과정을 짜고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없죠.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려요. 빨리빨리 10분이면 다 이해를 할 거를 아이들 데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영재 교육을 잘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참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속도를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수학이라든지 특정 과목에서는 다른 반에 영재 선생님한테 보내서 그 반에서 개인 지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인 어떤 과목, 수학이라든지 논리적인 추론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흥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재 아이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영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가 많아요. 언어를 어릴 때 보면은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배워요. 영재들의 특징이죠. 행동 특징입니다. 그래서 빨리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또 이 빠른 것이 바로 영재 아이를 말하는, 설명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 교육, 여러 명을 같이 놓고 하는 교육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 영재 아이들의 그 빠른 학습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보수적인 학교의 제도, 이 보수적인 학교 제도는 기발한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재들 중에는 논리적인 그런 영재도 있지만 창의적인 영재가 있는데, 이 기발한 창의적인 영재들이 학교에서 늘 외톨이가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하고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훨씬 더 앞서가거나 훨씬 더 첨단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하고는 수준이 잘 안 맞는 거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들 학교에 적응 잘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사실은 잘 도와주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의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런 어떤 보수적인 학교 제도 속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 잘 알죠? 우리가 아이폰, 또 뭐 맥킨토시 컴퓨터, 애플 회사, 뭐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뭐 설립자가 바로 스티브 잡스인데, 이 스티브 잡스 학교 그만뒀잖아요. 학교 그만뒀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학교 그만두고 이런 큰 회사를 만들었는데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창의적이죠. 기발하죠. 그 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있죠. 여러분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죠.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역시 대학에 적응 못하고 나왔죠. 뭐 빌 게이츠 대학에 적응 못하고 나왔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기발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업을 만들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나요? 아이폰 나온 다음에 만들어진 말이죠. 스마트폰이죠. 페이스북, SNS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바로 마크 주커버그의 그 페이스북이 시작을 한 거죠. 뭐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아는 윈도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학교에 부적응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기 참 어려워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발한 사람들을 학교가 수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교는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아이들을 학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라는 거죠.
이 창의적인 아이들 보면요, 사회성이 좀 떨어져요. 다른 사람하고 뭐 하는 거 싫어하고요. 자기 혼자 뭐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들은요, 지나치게 인성을 강조해요. 착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인성이라는 거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치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까지 봐줘야 되는데, 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들한테 인성까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의 문화 풍토에서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영재 아이들에게 이 차별화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세 가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첫째는 일반 교육, 보통 교육은 영재들의 특수한 학습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집단 수업, 집단 교육은 영재들의 학습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맞출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보수적인 학교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발한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다 하는 그런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앞으로 이런 영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부모님들이 적절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